네, 어지러운 국가입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국가에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뭐 째깍째깍 금방 다가오는데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개월이 아니고 내가 오면서 따져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어. 4개월. 맞아요. 5개월이 선거 공고일이 예. 오늘 23일 아니에요? 예, 23일. 그러니까 24일입니다. 오늘. 24일이니까 내년 3월 24일에 공고가 돼요. 공고가. 공고. 공고돼 3월 24일 예. 그리고 4월 10일. 그 한 보름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러면 4달 조금 더 남았. 그러니까 공고일까지는 네 6달, 120일 남았다. 그러니까 바짝 다가온 거지.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걸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관점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 유명 논객 중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윤석열, 이재명의 재신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신임, 이재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심판 선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작년 3월 9일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이게 단절시키는 도구로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는데 네. 그 취임하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물론 믿업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보인 점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게 모든 개혁 작업이고 그것이 막혀버렸다 이거예요. 네. 어떤 의미 보면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4년 동안에 이 5공화국 헌법 시행된 이후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6건이 발의됐는데 네. 그중에 3건은 폐기 처분되고 3건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아래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맡은 초기부터 그냥 두들겨 패고 뭐 탄핵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죠. 이상민 장관 탄핵해갖고 헌법재판소도 기각이 되고 또 검사 현재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탄핵한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하고 수원지검의 그 쌍방울 이재명 관련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라인의 두 번째 책임 이정섭 차장을 지금 탄핵 발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결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정권을 회방하고 이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별천지가 전개되는데 이 야당 심판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선거다. 그렇죠. 네. 저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테마 좋네요. 일하게 해달라. 이 테마로. 우리 그러니까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발족한 지 한 달 남짓 됐지요. 네. 그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니까 한동훈 현상이 생겨났어.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개념에 이걸 뚫고 갈 이 병기 아주 날렵하고 날쌘 이게 이 공격용 헬기가 하나 나타났어. 그게 한동훈이야. 그렇죠. 공격용 헬기. 공격 아주 날쌔고 날렵한 공격용 네. 헬기. 그다음에 이어서 원희룡 공격용 헬기가 또 하나 드러났어. 네. 그 원희룡 장관이 현직 장관이고 한동훈도 현직 장관이니까 내가 이 후보 하겠다, 뭐 어느 구에 나가겠다 이 말은 안 하지만은 두 사람이 다 내년 선거에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원희룡 장관은 나는 당이 시키는 대로 아무데나 나가겠다. 그 기자들이 그러면 이재명 의원 지역에도 나가겠느냐? 하여간 아무데나 나가겠다. 제일 그러니까 센 사람과 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의원 구역을 말하느냐 하니까 하여간 내가 아무데나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시인했지요. 예. 시인했는데 원희룡 장관의
그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 지역에 나가겠다고 실질적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예. 이 대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이 뭐 도망간다는 소리가 있으면 원희룡에 겁먹고 어디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뭐 비례로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도망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취재한 그 야당 취재한 사람들 기자들의 그 이재명 측근 핵심 부서 나온 얘기가 예. 이제 비례대표제를 종전처럼 환원해가지고 비례대표 1번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로도 일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나는 아무데나 나가겠다. 이재명 이용 구역도 대상이냐? 시키는 대로 아무데나 나가겠다니까 요 한마디에 저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날아가 버렸어. 예.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구역에 결국은 나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 예.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아주 상쾌한 느낌을 가졌어. 예. 야 이게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완전히 서광에 비치는구나. 네, 그 많은 동시에 이제 한동훈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어떤 심경일 것 같아요? 원희룡이가 내 선거구에 나온다. 예. 내가 이재명이다.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골치 아프고 겁나겠죠. 예? 골치 아플 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경험이 없고 나는 예.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느낌이, 변호사님께 여쭤봐야죠. 느낌이 어떻게 했다고? 아니 골치 아프고 겁나고 두렵고 그러겠죠. 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골치 아프다. 겁나고 겁나다. 떨어질까 뭐 겁나죠. 내가 표현을 한다면 가슴이 서늘하다. 이거. 잠이 안 온다 이게. 가슴이 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슴이 서늘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는 서늘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미 졌다. 이재명이 졌다. 아니 가슴이 서늘하게 느끼는 그렇죠. 쪽이 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리고 도망간다는 저쪽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저쪽은 벌써, 예. 생기 발랄하게 덤벼드는데 가슴이 서늘한 쪽이 지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그 지역의 선거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두 차례인가 송영길 후보에게 낙선했던 분이 예. 그 지역에 이제 의사를 오래 했던 분이죠. 근데 이재명하고 붙어가 초전에 분위기 상당히 고조됐는데 이게 막판에 뭐 민주당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결국은 큰 표차 안위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원희룡은 좀 상대가 안 되죠. 그 사람하고. 앞에 그 양반하고 한테 좀 미안한 얘기면 격이 다르거든. 예, 비교가 안 원희룡 되죠. 후보는 대통령 후보요. 예. 지난번 그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해가 선전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1타 강사 아니야? 예.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그래가 국토건설부 장관 해가지고 이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똑똑하고 네. 수도권 양천구에서 국회의원 3번 한 일도 있고 네. 그리고 제주지사도 잘생겼고 하고. 이론 정연하고 이게 둘이 얼굴 맞대놔도 얼굴 값이 우선 원희룡이니까 그 실력도 출중합니다. 월등하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신의 날쌘 공격용 헬기가 나타났는데 예. 거기에 이재명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꾀재재하냐 이게 꾀재재하냐 이게야. 예. 그 최근에 그 막말 파동이 있었지요. 막말 파동. 지난 일주일 전에 암컷. 발언. 예. 예. 막말 발언이. 그 광주에 그 전국 인물로 유명한 민형배 예.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해가 다시 복귀하고 그러고 영 말도 험하게 하고 광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주당 공천이면 영원히 당선된다고 믿고 마음대로 저 활개치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낸지 내는 알 수 없으나 무슨 출판 기념회 가고 최광욱이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암캐 발언을 했거든요. 암컷 발언했습니다. 예. 그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라 그래가 지금 아주 뭐 후폭풍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이재명 최고위원회가 긴급히 최고위에서 신속히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해버렸어. 예.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의원총회를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은행에 조심하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표가 왜 웃느냐 이거야. 아니요. 그 입에서 은행에 조심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은행은 누가 이재명 대표 입에서 은행을 조심하자. 이게 한편의 코미디야. 그렇죠. 여성 비하 발언으로 말하면 이재명이가 원조야. 원조나마나 원조, 유사일에 원조. 그런 발언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형수하고 네. 대화하면서 욕설한 그 파일이 야. 재미 동포들이 다 알고 퍼질 정도로 이거 다. 국제화돼 있다고 그 욕설이 네. 그 내용에 여성의 성기를 찢어버린다고. 찢어버리겠다. 그런데 성기란 말 쓰지 않았어. 아니, 리얼한 말을 여성의 썼습니다. XX를 찢어버리겠다. 네. 그것도 형수의 XX. 그러니까 하여간 여성 비하 발언으로는 원조인데 저는 그 무렵에 그 인터넷에 댓글 중에 이재명을 찢재명이라고 찢재명. 찢는다는 네. 찢죄명이라 하길래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알아봤더니 그거 XX를 찢는다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돼가 요즘도 계속해서 찢재명당이라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그러니까 그 대표의 그 졸개들 네. 그리고 막말 뭐 그 외에도 뭐 비하 발언 많잖아요. 최근에 또 청년 비하에 노인 비하에 그러니까 이게 뭐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에서 이렇게 붙는다. 이건 아주 스마트하게 나왔고 이거는 뭐 시궁창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아가 그 입으로 어떻게 이 대결이 되겠느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박살이 난 거야. 이게 네. 큰 의미에서 이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내가 51% 이기고 들어갔다. 네. 장수가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진 거다. 이게 그럼요. 그걸로. 이미 졌죠. 그 다음에 한동훈 이 장관의 경우에는 11월 17일 대구 방문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그 환호 분위기. 엄청나더만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한동훈 현상은 이제 고착화됐다. 예. 전국적으로 고착화됐다. 대구에서 이제 법무부의 관련 일을 보고 저녁 7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동대구역을 와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몰려들고 줄을 서고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을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었다. 예. 아우 대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전국 분위기입니다. 전국 분위기죠. 그 시간에 대구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지. 그렇죠. 대구에 일 보러 간 사람도 있고 그 KTX니까요. 대구 방문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요.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 대전 사람, 서울 사람이 대구 방문했다가 7시 기차 타고 8시 기차, 9시 기차 타려고 와봤더니 한동훈이가 있어서 그렇지. 거기 오며 가며가 전부 대구 사람이 아니다 이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네. 한동훈의 현상은 그게 환호가 아주 고착화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날렵하고 날쌘 이게 공격용 헬기로 네. 이미 자리 잡았다. 네. 그래서 탄핵 얘기 꺼내다가 쑥 들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한번 탄핵 발의했으면 좋겠어. 발의하면 한동훈 그냥 국무위원 어차피 이제 나가게 되면 10월 말에 사퇴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 근접도 할 수 없게 됐지요. 네. 그러면 한동훈의 저 현상을 생기게 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본인의 기본적 자질이 영면하고 순발력 있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말 잘하고 네. 외모도 좋습니다. 생긴 것도 날렵하고 날쌔게 생겼고 그런 사람한테 1년 반 동안 계속 민주당 강경파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때마다 판판이 깨졌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띄운 1등 공신은 누구냐? 민주당. 이재명 강경파들이야. 네. 어? 추미애 조국이 달려들어가지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쥐어박다가 대통령까지 오르게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이재명 강경파가
한동훈을 날쌘 공격 행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그냥 일대 공격을 할 차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네. 지금부터는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한동훈의 인기만 자꾸 올라가게 돼 있대. 네. 그래서 원희룡은 이재명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만일 전국으로 도망을 가면 제 현재 생각은 네. 원희룡은 그 개항을에 나가는 겁니다. 개항을에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에 이재명이가 도망가면 원희룡이 나간다.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장수가 도망간 자리에 거기 내가 지휘탑을 만든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도망갔으니까 국민의힘당에 누가 나와도 하나 먹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네. 그 원희룡은 거기에 무조건 아주 나간다. 네. 아주 나간다. 그래갖고 미리 지금 현재 쫓은 상태인데 네. 또 붙으면 틀림없이 안 될 것이고 도망가면 거기에 나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전국구 비례대표 끝번에서도 한 두세 번 뒤에 번호. 예를 들면 전국구가 국민의힘당에 20번까지 될 수 있다 한다면 22, 3번에 배치된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법 개정이 이재명을 위해서도 종전의 비례대표로 개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순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후보 등록 마감일 가까이 가면 여러 여론조사와 과학적인 검증을 하면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46개 중에 20개가 되겠다라든지 이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끝번 22나 23번에 배치가 돼 가지고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 2번 언급하고 그랬는데 반론이 있어요. 이런 반론입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위하는 생각인데 정치 경험도 없고 한 사람이 당신 말대로 나가서 국회의원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반응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내가 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에 써야 된다 이랬더니 제 아내가 주변에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네. 이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이게 전쟁이다. 네. 지금 앞에 말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헌신은 공격용 헬기로 무섭게 전국을 누비는 게 헌신이고 희생은 내가 전국구 비례대표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그걸 왜 안 된다고 단정하느냐. 그렇죠. 아니다. 그 마지노선. 아니다. 예, 마지노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20번까지 된다고 과학적으로 예측이 됐다 하더라도 22, 3번도 될 수 있다. 어떻게 호소하느냐. 이게 전쟁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이 과반이 안 되면 민주당 이재명이 과반을 획득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나라가 어찌 되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국회의원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번에 여기에 희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올려가지고 과반 획득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국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두 번째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염려해 주시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여지면 저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그러니까 SOS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 말이죠. 네. 된다고. 그다음에 안 될 수도 있죠. 안 돼도 저는 그게 영웅되는 것 같은데요. 안 돼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 아니죠. 네. 실패가 아닌 것이 본인이 자원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거 끝나고 과반이 넘어갔다. 그게 공로가 원희룡도 있고 한동훈도 있다. 원희룡은 지역구에서 쑥 들어가고 한동훈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새로 당선된 국민의힘당 주력들이 고소하다 잘 됐다 이랍니까? 안 그러죠. 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 그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아주 유능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예. 이번에도 희생을 했어.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도록 이끌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공훈을 대가를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권 주자로 굳히는 아니 그 행동이 법무장관으로 잘했으니까 부총리건 총리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미리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림이 그렇게 나빠지니까 그래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국민의힘당 주력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박찬종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유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한동훈 장관이 알아서 네.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여기가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 하늘이.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지상전 공격용 헬기가 하나 있고 지상전 예. 지역구 예. 그다음에 전국구를 날아다니는 공중전 공중 헬기 아. 이 두 개의 날새고 날려방 공중 공격용 헬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당은 서광에 비치는데 이뇨한 혁신위는 어떻게 마감해야 됩니까? 이뇨. 그래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요 최근에 안 며칠 사이의 분위기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 표정이 밝아지는데 이 원희룡, 한동훈 이 선두 지휘 부대의 뒤에 몸을 살짝 숨기는 인상이 있어. 예. 몸을 살짝 숨기가 우리 거 챙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거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말한 물러설 사람 물러서야 된다고 하는 그 대상에 들어감직한 사람들이 몸을 원희룡, 한동훈 뒤에 등 뒤에 이렇게 숨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안 된다, 안 돼.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예. 비록 공격용 유능한 헬기 2대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뒷받침하는 그대들 중에 물러설 사람은 물러서고 그렇게 해야 된다. 탱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전진해야죠. 된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이원들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진해서 물러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제발이 저려서 그런지 나는 아니다. 아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나는 끝까지 한다. 내가 왜 서울 가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공천 심사를 맡은 이제 그룹이 생기게 되면, 네.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그렇죠. 이걸 국민에게 제시해가지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탈락이다. 탈락이다.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을 사랑하니까 물러서달라.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성적 네. 호소 갖고는 네. 이게 이 정치 집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아생연후야. 아생연후. 내부터 살고 보자지. 국회의원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그렇죠. 좋은 자리를 함부로 내가 물러서고 그래? 예. 제1 기준은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8월 달부터 이재명 체제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야당입니다. 예. 국민의힘당이 야당이죠.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국회의 국회를 권력은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국회. 그런데 그럼 이 야당이 국회에서 야당이 국회 여당을 상대로 누가 싸워야 돼요? 국민의힘당이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다. 기준점으로. 예. 그러니까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1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열심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초선이건 다설이건 상관없이 네. 열심히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그걸 기준으로 공천을 탈락시키든지 해야 된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이 사례를 들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걸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것을 일부러 드러내놓고 이걸 일부러 광고하듯이 이게
선전한다 그럴까?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예. 대표적인 게 김기현 아닙니까? 몇 명 있는데 내가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가까운 것으로 보이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제 이게 국민의힘당을 지켜야 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 사람에게. 예. 대통령 먼데 있잖아요. 함부로 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가깝다 이거거든. 이러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단체 등 이게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보험을 들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고 외국도 물론 마찬가지야. 사람과 돈이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 예를 들면 청와대 주인공이 바뀌었다 하면 야 누가 대통령하고 가까우냐.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까워도 이게 함부로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직통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걸 찾는 겁니다. 그쪽으로 돈과 사람이 그에 몰리죠. 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예. 그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거기에 골몰을 했기 때문에 싸웠을 리가 없지. 네. 내가 사람 이름 얘기 안 해도 아마 되게 짐작이 갈 거예요. 예, 뭐. 그 사람들이 국회나 국회 바깥에서 싸울 흔적이 있는가 보라고. 하나도 없어. 지껏 챙기고. 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와갖고는 나는 대통령 측근 아니라고 그러고 또 측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내가 왜 서울 가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1차로 그런 기준으로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안 싸웠다.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선이건 다선이건 간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싸워. 이재명을 공격해. 개딸이 역습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함부로 말 잘못하면 태영호 짱난다. 태영호. 태영호 사건 있잖아요. 예, 예. 4.3 사건 발언을 두고. 그래가지고 몸살이고 있습니다, 다. 할 말을 했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구설에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느 쪽에 줄이 있는지 그걸 살펴서 공천만 받으면 되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기준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느냐 하는 거는 국회 속기록, 그 다음에 SNS에서 발언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참가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네. 그게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선이고 초선이고 애누리 없이 쳐야 돼요. 예. 초선이라고 봐주고 천만에 쳐야 돼요.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될 때에 누구누구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연판장 돌려가 50명이 사인을 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예. 그 연판장 돌리게 한 주동자와 거기에 사인해서 부안해동한 자들 중에 열심히 안 싸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 그게 하나 기준이 된다고. 자, 대체로 이런 세 분류의 집합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야멸차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네. 왜 그냥 국민들이 날쌘 공개국 헬기 두 사람 시원하지만은 뒤가 하나도 변화가 없다. 이러면 이 공개국 헬기가 유효한 사격이 무뎌지게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변화를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의 힘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몇몇의 얼굴들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말이지. 예. 이게 쉽지 쉽게 않을 것 포기할 같은데 사람들이 아니죠. 예.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선두에서 내가 일단 분위기 세선에서 물러서겠다고 선언해야 할 사람이 김기현이야. 김기현이죠. 예. 김기현이. 그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선거 불참 선언 예. 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격 헬기가 이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그럼요. 예. 제발 좀 결단하라. 원희룡, 한동훈 뒤에 숨지 마라. 그 그늘에 숨지 마라. 이걸 내가 간곡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의 말씀 좀 김기현 대표 등등 여러 사람이 좀 귀담아 듣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